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재명이가 지금요. 바로 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이 도박, 일종의 도박인데요. 이게 이제 헌재에서 뒤집히면은, 현재에서 뒤집힌다라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이 막힐 경우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끊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무렵 되면요.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아마 틀림없이 걸릴 겁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20만 나와도 이재명의 현재 위상은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약체 후보가 됩니다. 갑자기. 지금 1대 절대 1강 1대 종사급 그런 어떤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혼자 나홀로 40% 50%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후보들은 전부 한 자릿수. 이런 적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 노태우 이후에 그 많은 대선 주자, 여론조사 나왔지만 이런 여론조사는 처음입니다. 정말이에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서로 두 사람이 경쟁할 때 그때도 말이죠. 저쪽 이제 지리멸렬했던 좌파들, 현재 야권. 그래도 두 자릿수 지지율은 항상 나오거든요. 거기도. 이런저런 사람들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한 명이 독주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주가 드디어 끝장납니다. 대통령이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저 이재명을 어쩌면은 못 잡았을지도 몰라요. 예? 이재명을 완전히 이제 벼랑 끝에 불러오는데, 벼랑 끝까지 불러오는데 성공한 거죠. 여기서 자리 바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요인술이다. 유인책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을 지금 위협하는 요인들 중에 많습니다만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에 대한 미국의 스토리. 이재명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요 부분만을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 대한 이재명의 스탠스. 이 사람이 친미가 맞나? 친중이가 친미가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벌써 저 중국 대사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 그냥 굽신굽신거렸던 그 이재명 아닙니까? 그 미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대신에 최근에 미국 대사를 만났더라고요. 거기서는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던데, 미국 대사하고 중국 대사하고 이 격이 같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로 볼 때. 미국 대사 앞에서는 고개 쳐들고, 중국 대사, 그거는 일개 우리나라 외교부의 국장급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는 이러고 앉았으니, 이게 무슨 인간이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정치 지도자로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미국의 소리, VOA에서요. 벌써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면 우리는 떠날 것이고 우리가 군대를 철수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미국의 말이죠. 이런 어떤 군사 안보 전략가들 이런 지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거에는 미국에 필요했던 그런 어떤 측면도 있었지만 지금은 필요 없대요, 사실은.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2배 정도가 주일미군입니다. 원래는 주한미군이 주일미군만큼 많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빠졌죠. 그래서 지금 감축이 된 상황 아닙니까? 주일미군만으로도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좌파들 논리로는요, 엄청난 어떤 미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대한민국에 주둔한다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뻥카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대요. 주둔비만 많이 들고 그래도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또 미국에 대해서 주둔비를 요만큼 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미군이 주둔하는 것만큼 우리 스스로 국방을 하려 하면요, 그거 몇십 배를 돈을 더 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더 내야 된다고요. 때문에 트럼프가 얼마 달라 하더라도 그건 주는 게 맞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줍니다. 군소리 안 하고 다 줘요. 유럽도 일본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만 난리를 치는 거지. 왜? 여기는 반미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또 친중 세력들도 많고 미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굳이 자신들도 그런 어떤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욕먹어가면서까지 있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여기에 뭐가 있다? 우리나라에 도대체 미국의 이익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없어요. 옛날 군산 복합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서 한반도가 지정학적 위치 이런 이야기들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실상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 요즘같이 로켓이 이제 발달하고 드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이 발달한 시대에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지상군 전력 위주로였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맞았어요. 지금은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미국은 괌에도 자기 영토가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일본만 어느 정도 미국하고 손잡고 동맹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가주면은 미일 동맹이죠, 거기도 일종의.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있으면 한국은 버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오히려 미국이 필요하지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절실한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국 조야에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되면 위험하다. 주한미군이 떠나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이야기한다 그러네요. 자, 이런 게 또 이재명을 미국이 다시금 생각하는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친중 반미에 가깝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눈치채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국정원 문재인 USB 공개 임박.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이 북한에게 전달한 USB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원자력 발전소 관련 상급 비밀임이 확인되었다. 상급 비밀. 자, 재판부는 USB 내용 공개로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개 불가를 판결했습니다. 자, 윤석열은 12월 12일 국민담화에서 USB 내용을 언급하려 했지만 좀 더 분위기가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 여기 두 번째 담화 때죠. 계엄 선포하고 난 뒤에 여론을 좀 이렇게 좀 진정시킨다 할까. 여론에 대해서 국민에게 일종의 대국민 보고 같은 것을 했었죠. 그때도 대통령은 조금 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경한 분위기였고요.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자, 담화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우파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현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아주 다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우파가 결집을 못했어요. 우파 결집 못했던 게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움직임이 늦게 일어났고, 뒤늦게 이제 탄핵 소추되고 난 이후에 이제 광화문으로 모여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탄핵 무효를, 그리고 탄핵 기각을 외쳤지만, 그게 실패했던 거죠. 탄기국 당시 만들어서 뭐 정광용 씨 뭐 등등 해서 뭐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대부분의 여론이 한쪽으로 이제 누워버렸죠. 완전히 쏠려버렸다. 제가 그 당시 제가 그런 걸 수도 없이 목격했는데요. 제가 자주 가는 그 사우나에서 혼자서 제가 사우나를 즐기고 있는데 여러 명 떡대들이 들어왔더라고요. 여기 온몸에 문신을 한 떡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딱 봐도 이거는 뭐 그런 사람들이야. 한 5명 정도 들어왔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탄핵 관련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하더라고. 욕을 해가면서 뭐 완전 그 뇌물 처먹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와, 저 솔직히 말해서 민심이라는 게 그렇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게 선동당해도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리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뭐 7시간이 어떻고 뭐 정윤회가 어떻고 뭐 밀회 뭐 그리고 비아그라 뭐 온갖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런 걸 전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그거 이제 신이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파들끼리도 결집이 안 됐어요. 사실은 일부만 결집이 됐던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하고는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홍장은 국정원 1차장 이 사람이 이번에 심각한 반국가적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배반도 이런 배반이 없죠. 홍장은 1차장 배신 행위에 충격받은 국정원 직원들의 동료와 제보가 만만치 않다라고 합니다. 국정원 내부에는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애국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회주의자이거나 어떤 자기 살고 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어떤 소인배들도 꽤 많겠죠. 홍장원 1차장이라는 이자 이번에 엄청난 어떤 배신을 때렸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 내부에서도 우리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반격을 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의 양심 선언으로 조만간 USB 내용이 공개되면 당시 문재인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이나 간첩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보수 단체들의 잇따른 고발도 이제 이어질 수 있다. 그때부터 또 다른 어떤 분위기가 확 일어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VOA 이야기 아까 했었는데요. 한국 진보 정권 대북 정책 전환 위에 동맹을 희생할 것이다. 저들은 북한의 요구대로요 미군 철수를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벌써 얼마 전에 광장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 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목소리 나왔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사이드에서도 그 목소리가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성격을 이제 이렇게 지금의 국민의힘과 저쪽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다르다라는 것을 미국이 아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당연히 그러면 답을 딱 찾죠. 선택이 쉬워집니다.
한국 진보 정권에 대해서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태 안보부 차관이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여전히 한국의 진보 정당은 말이 진보 정당이지 그냥 종북 정당입니다. 종북 정당. 한국의 종북 정당은 북한과 관련한 진보 정책이라기보다는요. 친김정은 정책이라겠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이나 동맹 체제의 대부분을 희생할 용의가 있다라고 본다. 이게 지금 워싱턴 조야가 앞으로 주된 목소리가 됩니다. 바이든 정부 물러나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이게 훨씬 더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더 좋았다라는 것이 결국 맞는 판단일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여전히 한국의 종북 정당은 북한과 관련한 친김정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런 것을 미국이 다 알고 있고 어떤 행동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재명이 지금 겁을 엄청 내고 있을 거요. 미국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것 대북 송금 의혹 이재명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피소 위기에 처했다. 지금 피소 100%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 미국이 어떤 행동 개시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자칫하면 뭐 어떤 병고가 터질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면요. 용도 폐기된 이재명을 북이 알아서 정리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실현된다는 의미보다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도 갑자기 확 이렇게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서로 입장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용도 폐기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도 많은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우 생각만 해도 이재명 주변에 그렇게 많은 이상한 죽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재명의 경쟁자들은 다 이상하게 됐잖아요. 박원순 아웃, 안희정 아웃, 김두관 아웃, 거기다가 또 누굽니까 이광재 아웃, 유시민 아웃, 전부 아웃이야. 혼자 남았어 혼자. 그리고 또 조국 아웃, 결과적으로 조국도 아웃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가요 용도 폐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일어났던 이상한 일로 볼 때 여기도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자, 이화영 실형 선고에 대북 현안 메시지 미국 국무부 대북 제재 이행하라 비판. 전문가 이재명 민주당 유엔 제재 받아야 한다. 이거 아주 엄청난 일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재명은 국제재판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등등에 피소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 스스로가 미국을 못 갈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미국, 벌써 이재명 신고한 사람 많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CIA에 이재명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해서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미국도 못 가는 인간이 될지도 몰라요. 이재명은. 그래서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칼자루를 쥔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가 지금 칼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이재명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다. 막판에 완전히 뒤집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충분히 현실성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요, 일거에 한 번에 다 드러냈죠. 자, 이걸로 세상을 이제 평정한다, 바로 세운다. 이런 어떤 대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